경매숙골 현매경의 치우입니다. 부동산 경매가 되었건 일반 매매가 되었건 사람들은 본인이 물건을 매수할 때부터 그 즉시 가격이 오르는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솔직히 이런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런데도 그런 환상을 많이 쫓아서 실현되기를 많이 기대하더라고요. 정말 이기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격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오르는 것을 제일 좋아하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부동산 경매에서 생각하는 것은 사람마다 약간씩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결국은 수익을 내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습니다. 자, 그럼 2019 타경 16109 대구 수성구 두산동 물건을 다시 한번 봅시다. 한번 유찰이 된 상태에서 입찰자들은 여러 가지 상황을 조사하는 것이죠. 자체적인 땅값을 확인하는 것이고 또 자신만의 장점을 살려 토지의 가치를 살리는 쪽도 생각할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작은 토지지만 이 토지를 이용해서 푸드트럭을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 누군가는 붕어빵 장사를 하면 좀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또 누구는 원래 소유자에게 되팔아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어떤 식으로든 토지를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마음은 아마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물건에 대해서 가격이 높다 낮다를 책정할 때는 무엇 때문에 가격이 높고 무엇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냐라고 하는 그런 타당한 이유를 내놓아야 합니다. 그런 이유와 근거가 타당하다고 하면 부동산에 대한 출구 전략이 탄탄한 것이고 그 이유와 근거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아니면 너무 빈약한 경우 아니면 막연하게 언젠가는 가격이 오르겠지 하는 그런 심리가 깔려 있으면요. 솔직히 입찰 자체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이런 경우라면 솔직히 입찰하지 말라고 그렇게 조언해요. 부동산 경매에서 출구 전략은 가장 핵심이 되는 것으로서요. 무엇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다음 매수자에게 어떤 장점을 부각시켜서 조금 더 비싸게 매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이 땅은 가격이 저렴하고 사두면 언젠가는 오를 수 있으니까 이 땅을 지금 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단순하고요. 요즘 같은 첨단을 걷는 세상에서 이런 식으로 매도 전략을 세우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또 모르겠네요. 기획부동산이나 누구를 사기를 치려고 아예 처음부터 작정하고 덤비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우는 사람, 이런 식으로 옆에서 꼬드기는 사람 단호하게 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여건과 자신의 물건의 장단점을 잘 따져서 입찰 가격을 정합니다. 보통 현재보다 미래의 가치가 더 높다라고 판단되면 입찰 가격을 더 써야 하고요. 현재의 가치가 다소 고평가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입찰 가격을 보수적으로 쓰십시오.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만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그나마 아쉬움을 조금 쉽게 떨쳐버릴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 물건은 5명이 응찰해서요. 1억 5,600만 원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차순위는 1억 3천대였으니까 차순위와 차이가 꽤 크게 난 셈입니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그 점에 있어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차순위와 낙찰자의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어디까지나 심리적으로 낙찰 가격과 큰 차이가 나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아쉬운 마음이 들고 차순위 입장에서는 저 물건이 저 정도의 가치를 가질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겠죠. 뭐 어찌되었건 낙찰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유쾌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만 확실한 출구 전략이 있고 그 출구 전략으로 물건 처리를 밀어붙일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자잘한 것들은 그냥 무시하십시오. 오로지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낫죠.
그렇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낙찰을 받기 전과 낙찰 받고 난 후의 생각은 다소 좀 차이가 있죠. 그것은 생각과 불안감의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히 돈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불안감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커지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계획과 전략을 잘 짜라는 것이고요. 낙찰자의 출구 전략은 본래 주차장으로 쓰였던 곳이고 그 당시 앞쪽에 건물의 임대가 맞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의 땅 활용도가 떨어지지만 그래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 땅의 활용도가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조금 느긋하게 토지를 사용할 사람을 찾아보기로 출구 전략을 미리 세웠습니다. 푸드트럭 아니면 붕어빵 장사 혹은 어묵을 파는 사람들에게 자리를 임대해주고 임대료를 받을 생각을 이미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출구 전략을 세우면 적어도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감이 확 낮아지고요. 향후에 누구든지 토지를 활용할 계획을 세울 때 누구는 더 나은 현금 흐름을 높이려고 직접 뭔가를 할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물건의 소유자가 갑자기 채무를 모두 다 처리하고 경매를 기각시켜버렸어요. 낙찰자까지 나온 상황에서 경매가 기각됐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소유자에게 이 땅은 꼭 필요한 땅이고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겠죠. 물론 아쉽기는 많이 아쉽습니다. 왜냐? 놓쳐버린 물건에 대한 가치는 더 크기 때문이죠. 경매가 이런 식으로 기각되었다는 것은 안타깝기는 하지만 물건 선별에 있어서 입찰자, 낙찰자가 상당한 안목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미실현된 출구 전략은 간단해 보였지만 제가 보기에 나름대로 실현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계획대로만 되었다면 꽤 활용도 높고 투자 가치가 높은 토지로 거듭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을 텐데 저도 조금 아쉽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뭐 이런 경우는 많이 일어나는 경우니까 그냥 떨쳐버리는 게 좋죠. 2019년 제곱미터당 공시지가가 134만 9천 원이었습니다. 이것을 바꾸면 총 7,200만 원 정도의 공시가격, 감정가격은 1억 6,200만 원. 시간이 지나서 2021년도 공시지가는 182만 1,000원. 그러면 총 9,800만 원 정도가 공시가격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으로 환산을 하면 2억 정도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져요. 출구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가치는 더 크게 뛰기 마련인데요. 혹시 여러분이 보유하고 계신 또 여러분이 찜쪄놓은 그런 부동산의 출구 전략은 어떤가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좀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톡방에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늘 성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